광주 한복판에서 윤석열을 외치다. 오늘 제가 이 광주 집회를 참 감동을 가지고 제가 살다 보니 이런 것까지 보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감격했어요. 광주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 매일신문에서 챗 GTP 이걸 가지고 돌려봤더니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22,5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사실 여러분 광주에서 250명만 모여가지고 윤석열 탄핵 반대 윤석열 이렇게 외쳤어도 이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2,500명입니다. 그리고 몇몇 또 이 매체에서는 3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이 숫자 이 자리매김하는 걸 보니까 그 매체의 성격을 알겠더라고요. 뭐 한국일보 같은 데는 탄핵 찬성은 뭐 2만 명이고 탄핵 반대는 10,000명, MBN도 10,000명, 뭐 2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는 3만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구독자 수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요즘 아주 개과천선한 것처럼 막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이 비상계엄 선언할 때부터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친 게 민주당보다도 더 구역질 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뭐 동아일보는 이제 치워버리고요. 자, 한국이 찬성이 2만 명, 그 다음에 반대가 10,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연합뉴스도 똑같이 탄핵 반대는 10,000명이고 찬성은 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매체의 성격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최대의 핵심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적을 만들었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자, 그동안의 영호남의 갈등을 넘어서서 지금은 호남과 대한민국과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라도의 어떤 특이점, 와, 전라도에는 뭐 해봤자 소용없어. 거기는 뭐,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주동식 호남연대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하고 전라도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전라도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이기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호남은 대한민국 이겨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남은 아예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다. 이러면서 제발 대한민국의 전라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주동식 이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이제 호남을 떠나가지고 호남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대학교 때 서울에 왔는데 거의 40년을 서울에서 사는데 제일 듣기도 힘들고 그러면서도 반박을 하기 어려운 게 뭐냐. 왜 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 맞냐? 왜 대한민국을 호남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냐?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광주 한복판에서 윤석열을 연호하고 탄핵 반대를 외친 것. 이 호남 갈등을 넘어서서 호남 대 대한민국의 갈등도 봉합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호남과 대한민국이 화해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갈등 확실히 이거 없앴습니다. 오늘도 이 호남의 MZ세대가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나와갖고 어르신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자랐고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요즘에는 지난번에 국민 변호인단 여기에도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젊은 여성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녀 갈등, 정말 이 남녀 갈등의 최고봉에 있었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개버린 문재인이었어요.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뭐 여자들이 너무너무 핍박을 받고 있고 여자들이 너무 힘들고 이러고 앉아 있었죠. 네, 뭐 그 집안의 남녀 평등은 제가 보기에는 뭐 문재인이가 정수기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뭐 남녀 평등은 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이는 그걸 아주 고의적으로 여자와 남자를 갈라치기를 하면서 페미니스트의 표를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재인이 흉내를 한동훈이가 낸 거.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 아니 페미면 페미지. 또 한동훈이는 뭐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글쎄 그게 뭐 저기 정확하진 않다. 아니 지 머릿속에 있는 것도 정확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그럽니까? 아 진짜 어쨌든 이 호남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웃시켜 버렸습니다. 진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적의 윤석열. 네. 대단한 윤석열. 네. 진짜 지도자 윤석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은영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허인수님께서도 성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요, 이게 이제 여러분, 왼쪽에 이제 탄핵 찬성, 네,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탄핵 반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시면, 아니, 뭐 이렇게 숭숭숭숭 떨리고, 사람도 없는데 이게 3만이고, 그 다음에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들어차 갖고 있는데, 이거는 10,000명. 이게 탄핵 찬성인데, 탄핵 찬성은 10,000명이고, 이렇게 구멍 숭숭 나 있고, 완전히 썰렁한데, 이게 30,000명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적지 않은 이 언론들이 탄핵 찬성을 3배, 뭐 2배,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재임님, 다녀온 경남 사람입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이 많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우, 정말 저도 이 문형배한테 국민의힘이 사과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요, 미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형배한테 사과한 이유가 문형배가 행범방, 그러니까 음란물로 이렇게 가득 있는 그 행범방에 문형배가 이 강모라는 그 야리꾸리한 사람이 올린 그 외설적이고 아주 구역질 나는 동영상에 댓글을 달았다 이러는데 문형배가 단 댓글은 그 동영상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이 너 정말 자주 온다, 이 행범방에. 뭐 이러니까, 아유, 뭐 여기 뭐 이 가입된 데가 별로 없어서. 근데 문형배가 332번인가를 그 행범방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대학고등학교 15기. 근데 이게 330 몇 번이면은 그 문형배가 들어간 게 330 몇 번이 아니라 하루에 1,000번을 들어가든 3,000번을 들어가든지 1회로 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 몇 번을 들어갔다면 진짜 뭐 거의 매우 자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 대변인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거 가지고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이렇게 나가야죠. 그리고 고소를 어떻게 합니까? 문형배가요. 해봤자 문형배 개망신이고 기껏해야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냥 약식 기소돼가지고 이 기소가 된 경우라도 그냥 벌금 이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그거요 이렇게 보면은 기소 의견으로 내지도 않아요. 아우 뭐 이거 가지고 뭐 댓글 달았네 그 야동에 안 달아도 댓글 단 건 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이 국민의힘은요
기가 빠진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힘이 없어요. 국민도 없지만 힘도 없습니다. 자, 오늘요, 이 광주에 저희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여대카에서도 가셨고, 제가 아는 분들도 정말 많이 가셨어요. 저 정말 기쁜데, 오늘 또 이 현장에 우리 싱아님이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싱아님, 여러분하고 한번 이명웅 노래를 우리 싱아님이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싱아님. 네, 아유, 오늘 이 바소님도 그렇고, 싱아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서울이신가요? 아니, 올라오셨습니까? 지금 광명역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유, 참, 주말도, 우리 보수의 블루칩, 그 어린 아드님도 못 보고, 네. 근데 싱아님, 이게, 싱아님 이제 보고 계세요? 혹시? 네. 지금 들으면서 네. 운전 중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네. 이 광주 사진도 참 궁금하지만, 아니, 빨간 모자, 스탑 더 스틸 이렇게 쓰고, 아니, 어묵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 이러는데, 아니, 어묵 맛있었습니까? 오늘, 네. 저는 어묵을, 네. 사실은 네. 오늘 어묵차를 하신 주체는 네. 자유 아카데미라는 그 유튜버입니다.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어묵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네. 구치소에 오셔서 아. 지난 설날 구치소에서 네. 본인 이제 그 어묵차 그 네. 사장님께서 그냥 누구 이렇게 유튜버나 누구 후원이 아니고 본인이 그 저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네, 본인이 가족 넷이 오셔서 와이프하고 아들 둘하고 오셔가지고 네. 직접 어묵을 나눠주셨었어요. 어머. 그래서 맞아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오늘 그 광주에 집회에 갔는데 그 어묵차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제 좀 잠깐 만날 분들 이렇게 하고 네. 인사를 그 사장님께 하러 갔는데 네. 그 사장님께서 둘이만 왔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 분이. 그렇구나. 나눠줄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강장이 만나려고 기다려서 강장이 만나가지고 네. 같이 우리 둘이 어묵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딱 그렇게 생겨서 우리가 그냥 둘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갖고 저희가 나눠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강자민도 네. 그 완전히 서울행 버스가 5시쯤에 출발했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그냥 가느라고 바조님도 그렇고 강자민도 네. 어묵 하나도 못 먹고 그냥 가고 여기까지 가서 자원봉사를 하셨군요. 네. 근데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둘이서 어묵 시스터즈 맛있게 어묵 먹고 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제가 나중에 맛있는 어묵 사드릴게요. 오늘 네, 가셨는데 정말 그 황현필이라고 탄핵 찬성한다고 하면서 뭐 역사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사람은 뭐 시청할 때 이렇게 보니까 922명 보는데 우리 전한기 선생님은 뭐 7.2만 명. 와, 이거 보면은 판을 완전히 뒤집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딱 현장에서 가장 이렇게 와 닿은 건 어떤 거였습니까? 예, 저 광명역에 차를 놓고 광명역에서부터 갔는데 광명역에서 만난 분들부터 네. 젊은 분들을 다 봤어요. 오. 이런 가방 하나에 약간의 깃대만 밖으로 나온 가방을 맨 젊은 분들이 그 속속 타시고 또 네네. 내리시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 저희 빨간 모자를 쓴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젊은 20대 후반의 남자분을 만나서 네. 같이 이제 그 역에 있다가 같이 갔어요. 같이 내려서 이동도 하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도 같이 갔는데 그 한남동에서부터 지켰던 젊은이고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요, 작가님. 네. 제가 12월부터 광화문도 가고 네. 구치소도 가고. 네, 구치소도 가고 했지만 그때 본 그 젊은 분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오늘은 젊은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지금 아까 마진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반대 집회에는 이 서울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많고
찬성 집회는 이 전라도 분들이 모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집회 보니까는 탄핵 반대 집회에 다 외집 분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호남에 사시는 현지 분들도 있었습니까? 그 친구 만나서 같이 갔는데 그 젊은 친구가 만나는 분들이 광주 젊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가서 광주 젊은이들을 만나서 네,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 정말 좁고 사람도 움직일 수 없는, 네, 밖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조금 그 젊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 지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자전거를 그러니까 펜날을 크게 들고 네, 쏘가지고 젊은 이쪽 그 친구들이 네, 그 부정선거 부정선거 증거가 되는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을 팻말에 붙인 거를 그 네, 젊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런데도 아,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네, 저쪽을 지지하겠냐고 막 그렇게도 오,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제 저쪽 집회를 가는 건지 몇 명이 지나가는데 아, 어른들한테 안 하고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놀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있으니까 저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어디서 왔어요?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제가 좀 젊어 보였는지 네, 어른들이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요. 어, 그래서 저 어디서 왔다니까 자기들은 광주 사람이라고 오, 두 분이 그 도의원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젊어 보였는지 잠깐 저기 서 있는데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셨 분들은 광주 분들이셨어요. 아, 물론 그렇군요. 이제 외부에서 가신 분들도 음, 있지만 광주 분들이고 젊은 친구들은 정말 그 광주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박예승님 말씀처럼 저도 막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특히 네, 제가 네, 느낀 거는 서울에 네, 계시는 혹은 수도권에 계시는 또 타지에 네, 있는 이 네. 호남 출신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확실히. 어?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 왜 우리 전라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맨날 이렇게 외톨이처럼 되느냐 이러면서 정말 네, 오늘 이 열일 제치고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도요. 근데 네, 그 관계 없는 뭐 네, 경상도, 예, 네, 호남에 네, 연이 없는 분들도 경상도에서 뭐 이 강원도에서도 대구에서도 네, 오늘 뭐 가시고. 근데 정말 네, 중요한 거는 호남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지켜보시는 분들이 뭐 야유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랬습니까? 전혀 그런 거는 저는 못 봤고요. 오, 처음에 저희 들어갈 때 상상 집회를 네, 시작하고 있었는데, 네, 비교도 안 되고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리고, 네, 그런데 진짜 너무 마이크 소리만, 앰프 소리만 너무너무 아, 컸어요. 그리고 너무 볼성사나운 그런 글씨들이 많았는데, 네, 딱 지나고, 우리 집회 쪽으로 딱 분기점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네, 거기를 들어서니까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한 12시 반쯤에 갔나 12시쯤 네.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너무 많으시고 태극기를 다 너무 태극기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승아님도 네,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단톡방이나 이 네, 여옥대첩 카페 네, 여대카에서 가서 몸 네. 조심하시라 또 무슨 일 있으면 그런 거 어떡하냐. 없었어요. 전혀 네. 없었죠. 저는 전혀 네, 없었고요. 끝나고 지하철 올 때도 전 무서워가지고 혹시 네, 만약 이렇게 저희 빨간 모자를 벗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이제 우리가 집회하고 가는 줄 알고 네. 어디 쪽으로 가서 지하철 타라고 이렇게 안내해 오,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우리가 겁내고 걱정하면서 가는 게 민망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원래 이 네, 호남이 정말 네. 만석군, 천석군이 많은 곳이어서 굉장히 아, 보수적인 곳이었죠. 그리고 옛날부터.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점심도 사주시고, 아, 진짜요? 네, 오,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이, 네, 저기,
점심도 사주시고 그 모르는 청년도 저희가 같이 갔는데 같이 사주시고 그러셨어요. 목포에서 오신 분께서. 그러셨구나. 그분 서울에 꼭 오시면 우리가 또 점심 네. 대접하고 그러면 3월 좋겠네. 1일에 오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이제 3월 1일에 아, 점심 대접하든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려고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아름다운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오늘 싱아님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싱아님께서 이렇게 가정일도 있고, 진짜 젊은 분이라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어려요. 그런데도 우리 싱아님이 이 주말에 그 광주도 내려가시고, 지난번에 대구도 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싱아님. 아, 싱아님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기운 얻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정말, 우리, 싱아님, 용감합니다. 네. 자, 광주 시민도 극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와, 이렇게, 이 광주일보 앞에 그 금남로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광주 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집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고 참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한국일보의 기사였어요. 한국일보의 기사 제가 뭐 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일보의 기사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자가 쓰면은 안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금남로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속울음을 삼킨 광주.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보수 단체가 민주화를 상징하는 한쪽을 점령해서 내란 동조 세력에 의해서 광주가 능욕을 당했다. 뭐 이러면서 오늘 광주 금남로의 하늘은 우울했다. 오전부터 잔뜩 찌푸린 겨울 날씨 영향도 컸지만 이거보다 5.18 민주강점과 연결된 5차도로 일부 구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점령했기 때문이다. 와, 민주화의 발판이었던 금남로가 짓밟혔다.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능욕당한 기분이라고 광주 시민들은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했다. 뭐 굉장히 이 선동적인 이 기사를, 글쎄 이게 그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그럼 광주만 성지고 광주만 깨끗하고 광주만 대단한 곳입니까?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춘천, 제주 이런 데는 더러운 곳입니까? 좀 그 기자에게, 이 한국일보의 이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름을 저도 기억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안경호 기자, 김진영 기자. 이거는 기자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한때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광주를, 오히려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겁니다.